AMD입니다. AMD는 한번 잠깐 왼쪽 표를 보시면 2015년, 16년 이때 영업이익을 한번 보실까요? 3억 5천만, 3억 8천만, 상당히 적자 규모를 보이면서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인텔 CPU 칩에 밀려서 하급 칩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었고, 상당히 사업 기회가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전망조차도 좋지 않았던 이후에 2017, 18, 19에 흑자 반전과 더불어서 지금 2020년부터는 대폭의 영업이익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폭제는 리사수 CEO가 등장하면서 커다란 사업 재편과 주력 사업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걸 통해서 CPU와 GPU 칩에 대한 큰 기술적 발전을 보이고 시장 장악력도 확대되고 있죠. 특히 CPU와 GPU 칩이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CPU 측면에서는 인텔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GPU 관련 칩도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의 한 7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AMD가 17%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엔비디아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의 기조연설에서 리사수 CEO가 엔비디아의 GPU 칩보다 지금 속도가 빠른 모습을 재현해 주고 있어서 실제로 현재 나와 있는 엔비디아의 GPU 칩 버전 기준으로 볼 때는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엔비디아에서도 GPU 칩이, 새로운 칩이 나올 때가 됐고,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가 기대가 되고 있지만, 당장 엔비디아라는 독보적인 어떤 독점적인 칩 기업의 경쟁자가 없을 것이라고 보였던 이 시장에 AMD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이 됐죠. 2016년의 적자가 2017년, 18년에 흑자 반전에 성공을 하고 유지가 되고, 이것이 큰 폭의 확대를 보인 것은 2020년 작년이 되겠습니다. 14억 불에 가까운 큰 폭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그 오른편에 2021년 실적은요, 9월 달까지 실적입니다. 아직 연실적이 아닙니다. 4분기가 남아있으니까요. 24억 불에 가깝게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애널리스트 추정에 의하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36억 불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배 가까운 증가로 유추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칩 기업들은 4분기 실적이 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영업현금을 한번 보시면 찐 실적 또한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2016년에 영업이익이 적자인데도 영업현금은 어때요? 이미 흑자 반전에 성공을 하고 있죠. 9천만 달러로. 그 이후에도 꾸준히 영업현금은 좋다가 2019년에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억 9천만.
큰 폭의 변화죠. 2019년부터 뭔가 좋아지는 기미, 2020년에는 10억 불로서 큰 성장을 보여주죠. 올해 9월달 실적까지만 보면 영업현금이 27억, 영업현금 기준으로도 거의 3배까지 급증했네요. 물론 아직 4분기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고 영업현금뿐만 아니라 잉여현금도 마찬가지로 3배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더 눈에 잘 보입니다. 파란 선이 2017년부터 2021년 9월달까지 영업이익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급증하는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죠. 그리고 붉은색 계열 선이 영업현금인데요. 이 또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은 연말 실적까지 환산하면 더 높은 기울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이 36억 불로 추정이 되고 있죠. 먼저 한번 2Q, 3Q의 실적을 왼쪽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영업이익이 이게 사실은 매 분기별로도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Q에서는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이 25%, 3Q는 또 전분기 대비 14%지만요. 각 분기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 3Q 이번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948 써있는 9억 4천만 달러는요. 작년 3Q 실적은 4억 4천만,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약 2.5배의 실적, 2배에 가까운 실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업현금 또한 8억 4천만, 3Q에 8억 4천만은 작년도 3Q에 3억 3천만과 비교했을 때는요, 큰 폭의 2배를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비교하는 거, 전분기 대비 비교하는 것이 올해 그 분기의 실적을 보여주는 또한 중요한 지표죠.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성장세가 가파르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실적 발표 이후에 볼까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전에 미리 예상해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살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는 2분기 실적 발표를 먼저 볼까요? 올해 7월 27일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90달러에서 120까지 급상승을 합니다. 그 위에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치다가도 결국은 3Q 실적 발표가 10월 26일 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러한 상승세에 대한 실적 상승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강화되면서 10월 26일 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150 언저리에서 AMD 실적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4Q 실적에서도 이러한 영업이익 성장이 유지되고 그것을 진짜 실적인 현금 흐름이 뒷받침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앞으로 장기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장기 실적 상승주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냐면 전체 시장이 붕괴되지 않는 한 시장이 조정을 보인 날 매수하는 것이 좋다는 게 방법론적으로는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것이다, 실적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그것을 지켜보겠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그럴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것이 나름대로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이러한 새로운 어떤 변화에 직면해서 유일한 칩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인식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오버슈팅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엔비디아 칩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왔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였는데, 지금까지는 뚜렷한 경쟁자,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기술 변화가 크게 있는 그런 시점에서 유일한 어떤 독점적인 칩기업이었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했느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AMD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큰 성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상호 윈윈하는 체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쟁자가 출현할 때는 함께 묶어서 그 경쟁자의 발전에 보다 주목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진짜 실적의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면 변함없는 장기적 상승, 그것을 예측할 수 있고, 두 시장이, 그러니까 두 기업이 시장 발전과 함께 동반한다면 장기적으로 같이 함께 상승하는 패턴, 마치 팡 기업들이 10년 동안 꾸준히 함께 상승했던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 이러한 모든 사업 분야가 사업의 초창기임을 봤을 때 이 엔터프라이즈형 칩, 그러니까 CPU와 GPU가 결합돼서 기업에 특화된 칩, 이 시장의 발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AMD의 어떤 실적 성장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턴어라운드를 주시해 볼 기업으로서 도우대시를 언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우대시는 우리나라의 그 배달의 민족과 좀 유사한 북미형 기업이죠. 미국, 캐나다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딜리버리 플랫폼 업체입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있죠. 주로 이제 소비자나 음식점으로부터 배달 수수료를 받아서 그것이 주요한 수입원이죠. 실제로 2021년 8월 기준 미국 음식 배달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57%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버이츠가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영업이익은 적자를 유지하고 있죠. 물론 2020년에도 적자 규모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좀 주시해야 되냐면 2020년도를 보시면 영업현금이 2억 5천만 달러로 흑자 전환을 하죠. 영업현금 흐름이 흑자 전환한 것은 첫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현금이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엇이 영업이익이 적자를 만들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매출이 늘어나면은 이익 또한 반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행 시그널이죠. 잉여 현금으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영업현금에서 영업에 대한 투자액을 빼고도 남은 금액, 기업 가치에 직접 반영되는 금액이 잉여 현금 흐름인데 역시 흑자 반전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주가의 어떤 모습을 흐름을 보시면 오른쪽에 2021년 1Q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죠. 2Q 위에는 물음표를 붙여놓은 것은 왼쪽 표를 통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측면입니다. 한번 왼쪽 표를 보시죠. 2021년을 분기별 실적을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억 불 정도로서 연이은 적자를 보여주고 있죠. 1Q, 2Q 다 마찬가지죠. 올해 영업현금을 한번 보시면 반면에 1억 6천만 달러 수준, 그리고 2Q는 2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도 1억 이상의 현금에서 2Q에서는 2억 가까운 큰 급증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내용에서는 2Q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앞으로 영업이익의 전환이 영업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실적을 한번 3Q를 최근에 발표했죠. 실적을. 영업이익이 여전히 안타깝게도 1억 달러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끝에 열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3Q에 마이너스 1억 불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지난 분기부터 좋아져서 흑자 반전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어떤가 볼까요? 3Q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1억 불의 영업현금 흑자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장사는 잘 되고 있다 라는 얘기고, 4Q 이후에 만약에 매출이 급증을 한다면 흑자 반전의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매출이 어떤 턴어라운드에 분명한 동인이긴 하죠. 자, 한번 매출 규모를 보시면 2021년에 2Q 1억 2천만, 그리고 21년에 3Q 역시 1억 2천만, 매출이 다소 정체되고 있는 모습에서 아마도 아직 흑자 반전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4Q 실적에서 흑자 반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필요하고 실적 워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2021년 1Q, 2Q 실적 발표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현금 흐름 지표죠. 앞으로의 흑자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오면서 주가도 거기에 반응을 했고, 3Q 실적 발표 전부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예상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통해서 감지가 되고 있어서 주가가 좀 안 좋게 미리 선반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3Q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한 것은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그래도 시장 기대보다는 괜찮았다. 그리고 현금 흐름 지표라는 진짜 실적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이번에는 4Q에서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도 어떤
음식 또 음식 외에 딜리버리 서비스에 대한 계속된 어떤 성장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4Q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진짜 실적에 어떠한 상승이 유지된다면, 그리고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영업현금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이 확실한 급증을 보인다면 앞으로 장기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시장 기대 수치가 충분히 그 뉴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HTS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제공이 되니까 매출이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주시를 많이 하시면서 4Q에는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영업현금이 뒷받침될 때, 그때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그러면 도어대시는 매출 증가를 좀 눈여겨봐요. 예, 현재로서는 턴어라운드의 기폭제는 매출이 기존의 성장 기조에서 분기별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분명한 테슬라와 같이 그 이후에 분명한 성장의 가도를 보여줄 수 있는 턴어라운드의 확실한 어떤 기점은 매출의 급증이 아닐까. 그러니까 1억 2천만 달러의 12억 달러의 매출 규모에서 어느 정도 1-20% 이상을 상회하는 성장, 20%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장기 성장력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매출 지표를 좀 더 유심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 발표가 됐을 때는 현금 지표를 보완적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그 음식과 그 음식 외에 뭐 식료품이나 뭐 약품 등의 다양한 음식의 배달품도 있습니다. 미국은 배달 서비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게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죠. 절대로 음식을 배달해 먹는 그 어떤 컬처가 없었죠. 그것이 도어대시 등의 배달형 기업들이 나오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초기입니다. 특히 아직도 그 도어대시가 주력하고 있는 중소형 도시를 통한 배달 서비스는 그동안에 뭐 직장을 다니거나 중소도시에서는 마트에 나가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 서비스가 유효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러하게 배달이 어려운 중소도시를 통해서 공략이 가능하고요. 미국에는 너무나 많은 중소도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사업적인 어떤 전망은 괜찮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매출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 것인가, 실적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